자, 안녕하세요. 놀다TV의 박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제 놀다TV의 업로드 영상이 놀러 다니는 영상이 많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막 여기저기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요새 놀다기 공부는 안 하고 어디 놀러 다니는데 정신 팔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뭐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게 있으면은 열심히 참석을 해서 최신직연을 좀 공부하고 또 그런 지식들을 진료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여러분께 의학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 잠깐 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정보는 바로 그 유명한 졸피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마 프로포폴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 프로포폴 얘기를 하면서 프로포폴은 한마디로 어떤 약이다?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그 정맥으로 써서 굉장히 빨리 작용하는 전기 스위치가 이렇게 커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작용하는 속효성 정맥 마취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작용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또 비교적 쉽게 마취 이르게 하기 때문에 실제는 뭐 마취제지만 수면제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약물이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이제 그 약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에 해당하는 약인데요. 바로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서도 이렇게 종종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어서 나오는 약이죠. 바로 졸피뎀이라는 약입니다. 이 졸피뎀이라는 약은 프로포폴의 한 4촌 정도, 형제 정도 되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먹으면은 보통 뭐 15분에서 뭐 2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혈중 농도가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약효가 이제 몸속에서 사라지는 굉장히 빠른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경구용 알약으로 생긴 조그만 알약으로 생긴 흔히 말하는 이제 수면제라고 알려져 있는 약이에요. 이게 이제 알약이다 보니까 그 작용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근데 알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포폴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남용의 우려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졸피뎀이라는 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놓고 DUR이라는 게 있어요. Drug Utilization Review Syste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약품 의약 정보, 의약품 정보 안내 사이트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졸피뎀이 처방되는 상황을 점검을 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약물이 오용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피뎀에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이제 약물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그 졸피뎀의 사용량은 안타깝게도 해마다 급속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 한 5년 전, 18년도 자료이긴 한데요. 졸피뎀의 처방 통계가 뉴스가 돼서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깜짝 놀란 뉴스가 됐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18년도에 1년에 졸피뎀 처방 개수가 무려 1억 5천만 정을 넘은 이것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면서 야, 왜 이렇게 현대인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졸피뎀을 많이 쓰는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최근에 오면서 이 졸피뎀의 처방 개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계속해서 졸피뎀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졸피뎀에 대해서 그 이면, 또 우리가 그 졸피뎀을 먹게 되는 이게 이제 불면이잖아요. 불면이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 주제로 삼았고요. 국민 수면제라고 불리는 졸피뎀. 과연 졸피뎀이라는 약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이 처방되고 있느냐? 왜 현대인들은 이 불면의 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계속 나가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졸피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불면증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또 불면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알아야 될 게 잠이라는 게 뭘까? 정상적인 잠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잠이라는 것, 수면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피로에 지친 뇌가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드는 현상이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즉, 뇌라는 것이 에너지를 써서 낮에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일정 부분이 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그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를 끄듯이 쉬고 그 사이에 뇌의 에너지를 이제 충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이제 수면학회에서 연구된 거에 의하면은 정상적인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24시간에 3분의 1, 약 8시간 정도가 표준적으로 정상적인 수면으로 본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90년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정말 30년 정도는 잠자느라고 누워있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잠자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 낭비되는 긴 시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조사에 얼마 전에 이제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잠을 자고 있을까라는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조사 보니까 약 한 8시간 20분 정도를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잠을 자고 있을까요? 평균 6시간 50분 정도. 즉 OECD 평균 수면 시간 대비 약 1시간 40분 정도를 한국인들이 덜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인들 수면이 부족할까 봤더니,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빨리빨리 문화,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잠을 잔다는 게 좀 게으르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가 왜 잠을 덜 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대학에 간다는 그런 수험생들의 그런 우스갯 같은 그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계속 그런 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되게 많은 수면에 관한 연구에서 잠이라는 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야. 잠이라는 것은 되게 꼭 자야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왜 잠을 꼭 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수면 클리닉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줄 때 그 잠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홍보해낸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이제 첫 번째가 잠이라는 것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그 잠 자체가 가져주는 어떤 수면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가지게 되는 행복감, 그 다음에 비만이나 당뇨 예방 효과, 고혈압이나 특히 심장병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6번째 가장 중요한 인간이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수면이야말로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데 보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 다쳤다, 깁스를 했다, 수술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수면을 하는 과정에서 그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잠이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씨앗을 창조하는 오늘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그런, 또 누가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즉 수면 자체도 삶이면서 인생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우리가 졸피뎀이 수면제가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방되는 약물, 사용되는 약물이 되게 수백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약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계통별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놨어요.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약물 분류 코드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약물 분류 코드가 쭉 나갈 때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수면제로 분류되어 있는 약물 코드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검색을 해보면은 약물 분류 코드상 112번에 해당하는 최면 진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타 이제 요거 유사한 걸로 해서 이제 신경 안정제라는 코드가 있는데 117번 정신신경용제라고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약물, 즉 112번하고 117번 약물 코드에 걸쳐서 있는 약들이 대개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효과를 보이는 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라는 약물 그 용어 자체는 사실 어떤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약들을 수면제로 분류한다라고 해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라는 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졸피뎀이라는 것은 최면 진정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 최면 진정제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용어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수면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학습으로 좀 이제 들어갈게요. 이 정상적인 수면에 대한 얘기도 알았고, 이제 용어도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불면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 건데, 생체 시계 리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적인 바이오 리듬은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 리듬에 의해서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수면, 진정, 또 각성 상태, 활동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우리가 이제 인류의 뭐 기간을 뭐 수십만 년을 보통 하잖아요. 인류의 이제 그 원조 조상을 쭉 따라가면 그 기간에 99.99%는 사실 빛이 생기면 활동을 시작하고, 각성과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최면 진정 상태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수면을 하는 그런 리듬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즉 인류 시간의 대부분은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에 맞춰서 뭐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든지 코티졸 같은 이제 부신이죠. 이런 것에 이제 나오면서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막 합니다, 낮에. 그러다 밤이 되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뇌에서 이제 세포 수면 자극 물질이 나와서 또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살아오면서 바이오리듬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우리 몸에 이제 적응이 되어 있어서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어서 현재 지금까지 살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저도 이게 촬영하는 밝은 빛을 켜놓고 있는데, 이 밝은 빛이 생긴 게 사실 100년이 채 되지도 않거든요. 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빛이 휘황찬란하게 넘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왔던 수면의 사이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빛이 없던 그 원시 시대에는 뭐 달빛, 밤에는 뭐 호롱불, 아니면 모닥불, 그 정도의 광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광량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낮보다 더 화려해지는 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진 밤, 빛의 홍수가 된 시대가 우리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체 시계 리듬, 서카디안 리듬에 어떤 굉장히 대혼란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이 어떤 현대인들의 불면증에 아주 바탕이 되는, 기저가 되는 원인이자 원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